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수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감소량에 대한 이걸 완벽하게 분석할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예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디귿 요 문항입니다. 그래서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크다.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사실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이런 기타적인 이런 세부 사항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봐도 기억선지를 보면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이런 문제들 잘 아시죠?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이 역학적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완전히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이제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이 에너지 메소드가 가장 깔끔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완전히 그냥 역학적 에너지 부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 어떠한 힘이든 여러 종류의 힘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일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그래요. 어떤 힘이 일을 하더라도 어떻든 일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얘가 정지해 있어요. F라는 힘으로 자, 여기 S만큼 밀고 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얘는 처음에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거기에 FS라는 일을 추가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변해서 운동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일의 정의에서 일은 요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당연히 존재하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이 있더라도 그 힘에 의한 효과로 이동거리, 결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왜 운동 에너지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즉 속력이란 거, 질량은 당연히 있는 거고 물체에 지금 일을 해줘가지고 지금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건데 얘가 여기서 이 결과로 위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속력을 갖게 돼요. 얘도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어 정지인 상황에서 만약에 100이란 일을 해주면 무조건 최종 운동 에너지는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100은 100이다. 그래서 1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뭐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어떻든 간에 어떤 힘이더라도 일을 했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하더라.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자, 정지해 있는 애한테 일을 해줬어요. 100이란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 얼마를 가져야 된다? 무조건 100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인 경우예요. 분명히 100만큼 일을 해줬는데 얘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없어.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얘는 지금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지해 있어요. 그럼 봐봐요. 100이란 일을 투입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 이거지. 이런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용철이 달린 거예요. 여기 용철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100만큼 투입해서 일을 해줬어. 그럼 용철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근데 왜 정지하냐면 자 100만큼 일을 해줘서 용철이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얘가 운동 에너지 100을 가져야 되는데 0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 100이 어디로 갔느냐? 의심되는 애는 누구예요? 얘밖에 없지. 요 녀석이야. 요 녀석에 100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내가 일을 해줬으면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100만큼 일을 해줬으면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없어 지금. 어디 갔지? 잘 봤더니 용철이 있더라. 그럼 용철이 100이라는 애를 먹었겠구나.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장된 에너지예요. 그래서 100만큼 일을 해주면 얘는 100이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운동 에너지가 없어. 그럼 얘한테 저장돼 있죠. 이해갑니까? 얘한테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손을 놓게 되면 다시 어떻게?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얘가 용철이 일을 하면서 다시 이 상태로 몰고 가면서 운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풀리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FS라는 100이라는 일을 여기서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뭘로 전환이 된 거다?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선생님이 표현을 하면 100만큼 일을 하면 얘가 100이 되어야 하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이게 뭐 용철 같은 이런 포텐셜 에너지 저장되더라. 아시겠죠? 그럼 얘가 풀렸어요. 얘가 20이 풀려서 80 남았다. 그러면 자, 여기 밑에다 좀 쓸게요. 80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는 20이 남는 거고 얘가 만약에 다 풀렸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운동 에너지 100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중학교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워서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는데 초기 조건을 100이라는 일을 했다고 하면 색깔 좀 달리하겠습니다. 100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 얘네들 관계가 있으면 얘네들 관계에서 얘가 100이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50이면 얘가 50이 되고 얘가 0이면 얘가 100이 되는 것처럼 얘네들 간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체 100이란 양이 보존된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 숨겨진 이 에너지, 이 숨겨진 에너지라고 선생님이 표현하기도 하고 저장된 에너지라도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의 일을 더해준 게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특별한 힘이에요. 특별한 힘이 일했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죠? 용수철이죠. 이 용철이 일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냐면 탄성력. 탄성력이 일했을 때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해서 숨겨진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장된 에너지, 중력이 일을 했어도 이런 역할을 해요.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기력이 일을 해도 이런 역할.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탄성력하고 중력인데 특히 중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조건 MGH, NGH 이거 외우는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이건데 숨겨진 힘들, 탄성력이나 중력이나 전기력이라면 얘가 저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이 저장된 만큼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얘 저장된 게 풀리면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 용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자, 이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용철이 달려있는 거랑 똑같아요. 중력이란 특징이. 그러면 F란 힘으로 여기서 S만큼 일을 해줘. 여기까지 올렸다고 해봐요. 그 S를 높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달리해서 H만큼 올렸다. 그러면 FH만큼. 그때 이 F라는 건 얘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게 mg거든요. mg라는 힘으로 H만큼 일을 해줬다 그러면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거든. 이렇게 드러놨는데 용철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0이야. 어디 갔어? 여기에 저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초기 조건에 일을 해줬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숨겨진 힘들에 의해서 얘가 에너지가 저장됐을 때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는데 초기 조건이 100이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뭐 얘가 10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50이면 50이고 얘가 0이면 얘가 이제 10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초기 조건을 신경 쓰지 말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얘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는 항상 얘네들의 합은 초기 조건과 똑같다. 그래서 요 안에서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항상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상황에서 요 용철이 이게 늘어나는 요 상황에서 내가 추가적인 어떤 일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도 이게 그냥 얘네들끼리 중력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일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깨져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은 100으로 동일해요. 그쵸? 근데 추가적인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가 더 투입이 돼서 원래 100이면 100이 돼야 돼요. 근데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 때문에 여기가 20이 더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20이 되기 때문에 100과 120은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추가적인 일을 해도요.
절대로 포텐셜 에너지는 건들지 못한다는 것. 즉 운동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깨진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질량이 뭐 여기 농구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질량이 M이면 이 사람 무게가 mg죠. mg라는 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만큼 올라왔다. 그럼 한 일은 fh, fs니까 fh 곱하면 얘는요 이만큼의 지금 여기 기어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mg의 힘으로 h만큼 올라왔다. 그렇죠? 이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뭘로 변해야 된다?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정지해 있잖아. 그렇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이 중력 용철에 이만큼의 일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질량이 뭐 1이라고 해보죠. 1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 10으로 넣으면 10이라는 힘으로 여기 10m 올라갔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 일은 FS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100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다 뭘로 전환돼야 된다?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요. 이거 EP입니다. EPK입니다. 운동 에너지. 근데 이제 지금 운동해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서 있으면 운동 안 하고 있잖아. 그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일한 양이 다 어디로 갔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게 EP 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용철이 잡아당기기 시작하죠. 중력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용철이 만약에 80만 남고 20이 풀렸다. 그럼 나머지 20 풀린 20만큼은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얘가 50만큼 풀렸다. 50만큼 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얘가 다 풀렸어. 그럼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이제 늘어난 양은 없으니까 저장된 양은 없는 대신에 얘가 다시 온전히 100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과 이 나중 조건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상황 전체요. 어느 과정이 되든 간에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모두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했을 경우 여기서 중력의 다른 힘이 여기서 추가적인 일을 했다. 그럼 이제 초기 조건은 생각하지 마세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근데 중력의 다른 힘이 일을 하면 무조건 뭐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100만큼 장전돼 있다가 이거 운동 에너지구나. 포텐셜 에너지가 100만큼 장전돼 있다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땅바닥에 충돌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10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다시 1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00만큼의 일을 하거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살려보자고. 어떻게 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낙하산을 펼치면 되지. 그럼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데 낙하산은 뭐야? 이제 공기저항을 이용해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단 말이야. F란 힘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리만큼 얘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이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는, 원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를 갉아먹는 방향 운동 에너지가 생기니까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여기 떨어질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80의 일을 했다고 해봐. 이 공기저항이. 그러면 최초 포텐셜 에너지가 다 쓰고 그다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상황에서 추가로 공기저항이 한 일이 마이너스 80이 생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0이 되는 거예요. 그 20에 대한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80이라는 외력, 또 다른 힘이 이 초기 조건을 제외한 여기 얘기에서 또 다른 힘이 중력의 다른 힘이 일을 했을 때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의 전체적인 양이 변한다. 총 역학적 에너지 양이 변한 거예요. 초기 조건은 100이었지만 지금은 20이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로켓을 안고 로켓을 안고 뛰어내렸어. 로켓을 이렇게 쏘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당황할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쐈다고. 그럼 로켓이 하는 일이 있겠죠. 그렇죠? 로켓은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한다고. 얼마만큼? 또 여기서부터 뭐 S만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로켓의 일을 한 게 예를 들어서 200의 일이 추가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땅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100으로 전환됐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켓의 향연이 포함되니까 이때는 최종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얼마? 300이 되는 거야. 당연히 뭐 살 수가 없지.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추가적인 힘이 낙하산이 됐건, 색깔 바꿔서. 낙하산이 됐건, 쉽게 말하면 로켓이 됐건,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하면 뭐를 변화시키는 거야? 자체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켜. 절대 포텐셜 에너지는 건들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m에서 떨어졌는데 포텐셜 에너지, 얘가 로켓을 달고 달았다고 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10m에서 뛰어내는데 5m에서 뛰어내는 걸로 합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낙하산을 들고 내렸더니 뭐 10m에서 뛰어내렸는데 뭐 1m에서 뛰어내는 걸 합시다. 로켓을 들었더니 뭐 100m에서 뛰어내는 걸 합시다. 이런 건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전환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이게 추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뭘 했냐면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mgh가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2분의 mv 제곱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이 값하고는 이 값은 같다. 요것만 따진 건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선 일을 했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전환된다. 그런데 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돼서 초기 조건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초기 조건과 달라진다는 거지. 초기 조건과. 아시겠죠? 그때 이 에너지는 뭐에 해당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이건 못 거둔다 그랬어? 운동 에너지, 얘가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냐 빼지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부터 우리 앞서 봤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기본 원리를 조금 살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을 건데, 무슨 2분의 1 mv 제곱 mgh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같은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1번, 2번, 우선 정지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1번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항상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하고 탄성력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력입니다. 주로.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용철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 무조건 지구가 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장전된다고. 아시겠죠? 일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를 안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용철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내려가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장전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된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앞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됐죠? 다시 한번. 지구는 당연히 있으니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 장전되는 양 증가, 용철, 중력 용철에 장전되는 에너지 증가, 밑으로 내려가면 장전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감소. 됐죠? 이때 3번, 4번, 3번처럼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 용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늘어나고 주는 거랑 관련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에 변화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엔 변화가 없다. 됐죠? 쉬워요. 결론 낼게요.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 내려가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 이게 다예요. 자, 그다음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3번으로 가든 4번으로 가든 정지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운동을 시작해서 빨라지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증가, 느려지면 운동 에너지 감소.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요거 볼게요. 그러면 초기 조건이 정지인 상황에서 위로 F라는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 그렇죠? 지구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떠서 정지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번 지워지니까 여기 용체를 한번 그려보고, 1번은 F라는 힘을 S만큼 올려서 이만큼 일을 할 거고, 2번은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질 거예요. 중력 작용하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지 상태니까 그 다음 떨어질 일밖에 없죠. 3번은 F라는 힘을 줘서 왼쪽으로 갈 거고, 4번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초기 조건 정진 상황에서 FS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힘에 의해서, 잘 봐요. 올라가죠. 어떻든. 올라가면 뭐?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리고 정지에 있다가 올라가는 일을 해주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2번을 볼게요.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중력만 작용하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되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점점 빨라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다. 자,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 요것만 공부했었던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그쵸? 근데 운동 에너지 늘으면 뭐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다. 요걸 해가지고 얘네들은 똑같다. 요것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추가적인 일을 하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도 늘고, 그러니까 얘가 늘면 얘가 줄고, 얘가 줄면 얘가 늘어야 되는데 얘도 늘고 얘도 늘니까 이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증가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텐셜, 이 외부에서 한 일이 뭘로 전환이 돼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로 들어가서 전체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죠? 자, 3번 볼게요. FSA에서 정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일을 하게 된다는 건 이쪽에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 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무조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탄성력을 제외한 다른 힘이 일을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번엔 초기 조건이 이렇게 위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위로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힘을 더 줘가지고 일을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를 봐봐요. 어떻든 간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윗방향으로 운동하는데 거기다가 같은 방향으로 일을 더해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죠.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거기다 위로 올라가죠. 또 장전은 계속된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일을 했을 때 이게 얘네들의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더 늘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 그래서 외력, 그러니까 중력, 탄성력, 그러니까 탄성력, 전기력을 제외한 다른 힘들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요. 2번으로 갈 때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어떻든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점점 느려지긴 하겠지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돼. 근데 점점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돼. 여러분이 배운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아시겠죠? 이 둘 항상 얘네들 관계는 중력만 일을 하면 얘가 줄면 얘가 늘고 얘가 늘면 얘가 줄어서 이게 보존된다. 이게 역학적 보존. 그런데 중력 외에 다른 힘, 어떤 힘이라도 다른 힘이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얘네들 간의 관계에서 추가가 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더 보태거나 빠짐으로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요 둘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됐죠? 자, 초기 조건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해봐요. 이쪽 방향.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위로 올라가야 안 내려, 이게 뭐야? 위로 올라가야 내려가요. 그런 거 없죠. 포텐셜 에너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 이거에 대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들고 수평방으로 이동하면 일을 안 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중력은 항상 위아래로만 자기가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아래로 작용하냐,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동했다면 마이너스 1을 하는 건데 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로 안 보는 거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번으로 힘을 작용할 때는 오른쪽 가는데 3번으로 가니까 점점 어떻게 돼? 브레이크 작용을 하겠지 얘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느려질 거니까 감소한다. 만약에 여기는 F 힘이 4번처럼 작용하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돼도 점점 빨라지니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분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이걸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앞서 같은 문제들은 어려워하냐면 이 기본 원리 중에 선생님 표현한 이거를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한 일은 그냥 우리가 중력도 일을 한 거는 똑같은 힘이 일한 거는 똑같아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얘를 이만큼 당겼어요. 그럼 얘가 한 중력이 한 일은 mg라는 힘으로 뭐 h만큼 당겼다. 그러면 mgh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fs라는 우리가 일의 적용으로 하게 되면 mgh로 똑같으나 이거를 단지 뭘로 표현한다? 중력이 한 일은 뭘로 표현한다?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 이렇게 당겨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mgh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앞서 같은 문제들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뭐 감소된 운동 에너지의 뭐 양과 같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이 되는 원인이 되는 힘이 있죠. 그 힘에 의해서 한 일을 먼저 쓰고 그거에 따른 부차적인 현상들을 적으면 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지금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가만히 멈춰 있는 애가 50이라는 이걸 선생님 F라고 힘으로 표현을 할게요. F라는 힘으로 S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F라는 힘으로 S만큼 일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입니다. 자, F라는 힘으로. 이 50N이 F예요. 그거에 의해서 자, A가 위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없죠. 그래서 A의 이제 EP, EK로 써야 되는데 이제 AB가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냥 AB로 표현할게요.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혀 위아래로 움직여야만 가능하다고.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이기 때문에. 됐죠? 대신에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의 어떻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해서 일을 한 만큼 얘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싹 지우면 그냥 다시 쓸게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다시 씁시다. AK 증가. 끝이에요.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중력이 여기는 포함되고 위아래로 올라간단 말이지. 움직인단 말이지. 원인은 어떻든 간에 딴 거 신경 쓰지 마. 원인을 하나. F라는 힘으로 S만큼 당겼어. 그럼 얘가 S만큼 올라가겠죠? 지금 요거는 1번 문제의 답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의 답은 FS라는 이 일에 의해서 잘 보세요. 올라가죠.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올라가면 무조건 증가. 그 다음에 멈춰 있다가 점점 운동하니까 빨라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 그래서 외력이 하는 일은 어떻게?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치?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사실은 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되는 게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1, 2번에 대한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시스템을 모두 표현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문제도 나타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 3번. 지금 여기는 중력의 mg가 작용할 거고요. 여기는 3mg가 작용할 겁니다. 손을 놓는 순간 얘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얘가 뭐 S만큼 떨어지고 얘는 S만큼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운동하게 된 가장 메인 일, 그 힘이 한 일을 먼저 왼쪽에 쓰고 나머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분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메인은 3mg라는 힘이 S만큼 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mgs, 이게 FS예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해석합니다. A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요. 점점 빨라지죠. 정지했다가 점점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B는 정지했다가 얘도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게 뭐라고요? 중력의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라. 3mgs를 뭘로 표현한다? 얘가 내려가니까 B의 포텐셜. 그러니까 중력이 일어나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인데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즉, 이 시스템의 원인은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에 의해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해서 모든 시스템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D급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D급. 자, 한번 봐봐요.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요 녀석, 색깔 좀 달리해서 얘기할게요. 요 녀석은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요. 이게 같아야 하면 얘들이 없어야 돼.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포텐셜 감소량과 같다면 이거 이것만 돼야 되는데 뒤에 딸려있는 애들 있잖아. 즉, 이 문제를 맞게 하려면 틀렸어요.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합한 것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하면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한 게 이거예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의해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F란 힘이 주어져요. 지금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지해놓은 상황인데 F란 추가적인 힘이 일을 해서 얘들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그럼 얘는 이만큼 내려와야 되고 얘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H라고 한다면 얘가 내려온 길이는 2분의 H, 얘가 올라간 길이는 2분의 H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메인 원인을 쓰고 그에 대한 해석을 이 운동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F라는 힘으로 2분의 H까지 일을 해줬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운동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쪽 방향 운동할 때 여기는 모두 지금 영향을 주냐면 EMG라는, 그쵸? 중력, 얘 중력이에요. B에 대한 중력. 얘는 신경 쓰지 말고 B에 대한 중력이 또 어떻게 2분의 H만큼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자요. 그래서 여기도 얘 지금 EMG라는 B에 대한 중력이 2분의 H만큼 일한 것에 의해서, 그쵸? 이 현상들이 이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중력이 아니라 뭘로 표현하나? 그렇죠. 이걸 선생님 다시 쓸게요. 이거를 이렇게 B의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해라. 내려갔죠.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감소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애를 보게 되면 정지해 있던 애가 올라가죠.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 무조건 올라가면 증가야. 그리고 멈춰 있다가 점점 빨라질 거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됐어요? 그 다음에 B는요. 그쵸? B의 포텐셜 에너지 이미 썼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쓰는 거.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럼 나머지 운동 에너지인데 얘도 정지했다가 점점 빨라질 거니까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외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우리가 해준 이 일의 양과 B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합한 것이 A의 포텐셜 에너지, A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난 거예요. 되겠죠? 자,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A, B가 매달려 있는데 100이라는 힘, 이걸 선생님이 F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S만큼 당겨서 외력을 했더니 얘들이 이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럼 에너지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보면, 자, 5번 첫 번째입니다. 원인은 FS 하나예요. 그래서 A 올라가죠.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해요. 그리고 멈춰있던 애가 점점 빨라지죠.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B 한번 볼까요? B도 올라가죠. B 포텐셜 에너지 증가. 그리고 어떻게? B의 운동 에너지도 멈춰있다가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기억년 디귿 물어볼 때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A의 운동 에너지의 뭐 증가량의 합은 한 일과 같다. 이러면 틀린 거야.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 두 번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거 FS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데 A가 여기로 넘어와 있죠. 그럼 A의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힘의 원인 중에 이 힘에 또 하나가 뭐가 일조한다? 이 A의 중력이 일조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FS가 원인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뭐 중력. 근데 이 중력을 뭘로 표현하라? 이제부터 포텐셜 에너지로.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밑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야. 추가적인 일한 거와 A의 포텐셜 에너지, 즉 얘의 힘, 얘가 일한 거와 이 중력이 일한 거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멈춰있던 A가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포텐셜 에너지 이미 썼으니까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추가적으로 B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니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멈춰있다가 움직이니까 빨라지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 끝. 즉 이 두 번째 시스템은 추가적인 한 일과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합한 거에 의해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다 맞는 거예요. 요거 하나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조금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실제 문제도 있고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인데 이 시스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원인은 누구예요? 얘네들은 원인 아니죠. 중력이 얘를 H만큼 잡아당기는 거에 의해서 얘 움직이면서 얘 딸려서 같이 끌고 가는 거거든. 이해가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선생님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결과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는 mg입니다. 그쵸? mg의 h만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원인 하나 mgh에 의해서 어떻게? 얘 B라는 거는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A가 딸려가면서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변화 없죠. 대신에 A는 멈춰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됐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뭐로? 이 중력이 일한 거는 뭘로 표현해라?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라.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표현한다? 사실은 똑같은 거지만 뭘로 표현한다? 그렇죠. B의 포텐셜이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의해서. 다시 쓰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운동 에너지도 늘어나고, 그리고 A를 끌고 가면서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대신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를 이제 끌고 가는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A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B만 있는 거지. A가 없어.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다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감소한다. 이게 0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바닥까지 0으로 떨어졌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바닥 닿을 때는 10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게 이 내용이야. 근데 A라는 걸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A라는 걸 달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일한 것이 100% B 자기 자신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뭘로? A의 운동 에너지까지 얘가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운동 에너지가 0에서 20으로 늘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 80밖에 못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100이란 만큼 일을 했는데 지가 원래 얘가 없으면은 100이라는 걸로 다 전환이 돼야 되는데 A한테 20 가게 되고 그 다음에 B한테 80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뒤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질량이 똑같으면 얘네들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가요. 50이면 50. 이렇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100이라면. 만약에 여기가 뭐 8이다. 그러면 얘네들 운동 에너지는 4로 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처음에 0이었다 속력이 V가 되죠. 같이 묶여서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얘가 0이었으면 얘도 나중 속력은 V가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인데 속력이 둘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질량도 똑같아. 그럼 운동 에너지 값은 같아야 돼. 똑같이 나눠가죠.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 달라. 그럼 이 운동 에너지 비가 어떻게 되냐면 질량 비가 돼. 속력은 똑같은데 질량이 3인짜리 애가 있고 질량 1짜리가 있으면 질량 3인짜리 애가 운동 에너지가 3배가 크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의 비는 뭐다? 질량비라고 풀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선생님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감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건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걸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자,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돼서 나눠가는 거예요. 이 숫자는 선생님 그냥 막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시스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 녀석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라고 했죠. 자, 봐봐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되냐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거 뒤로 넘기면 빼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이해갑니까? 얘네들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해져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 A만 없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A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빠져먹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증가하는 만큼 얘가 그만큼 운동 에너지를 못 가져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얘가 100이 됐을 때 아까 80이 됐지. 100이면 얘가 100이 전환, 그러니까 100에서 0으로 해서 100만큼 변하면 0에서 100으로 100만큼 되는데 80밖에 못 갔지. 그게 얘가 20을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된 20만큼이 A가 운동 에너지 증가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A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적용할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글을 읽어보면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랑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걸 맞게 바꾸려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아니면 A를 주인공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러면 정답이라고. 얼마나 쉬워.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요 문제, 이것도 앞에 있던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들고 있다가 놓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운동하는 거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mg의 h만큼 일하는 거, 3mg의 h만큼 일하는 것에 의해서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중력이라는 거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얘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의해서 정지했던 애 H 움직이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올라가죠.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요. 점점 정지했다가 빨라질 거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끝났어요. 끝난 거라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A는 힘 받았죠. 힘 받아서 운동하면 선생님이 가속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의 효과예요. 힘의 효과. 그렇죠? 가속도가 0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없다는 건 힘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게 같던 다르던 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힘 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힘 받았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요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요점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요 내용을 하는 거니까 우선 요 내용을 요걸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디귿 보면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그러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포텐셜 에너지 합을 더해야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니까. 다시 한번 B의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얘네들을 더해야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됐죠? 그럼 니은은 어떻게 해서 푸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네를 적용하면 되죠.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제 요거 적용하면 돼요. 얼마죠? 3mg라는 힘으로 H만큼 끌어내린 거예요. 3mg만큼 힘으로 H만큼 끌어내렸어요. 그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인데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위로 올려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냐면 EH만큼. 보이죠? EH만큼. 그래서 얼마? 이게 mg EH예요. 3mgH에서 2mgH를 빼주면 얘네들이 얼마가 되냐면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mgH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됐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이 속력이 0에서 V로 가고 얘도 0에서 V로 갔다 하면은 속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에서 V는 항상 같이 운동하는 애들은 똑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운동 에너지비다.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에요. 즉, 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둘을 더한 게 mgH인데 이거를 3대 1로 나눠 가질 것이다.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 이거의 4분의 3. 즉,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4분의 3 mgH가 되겠고, 그 다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4분의 1 mgH. 그래서 얘네들의 합한 거랑,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합한 거랑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합치면 3mgH가 된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같이 운동하는 경우에는 속력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로 떨어진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다 푸는 겁니다. 한 줄로. 그럼 A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 그럼 이거는 A의 평균 속력이나 B의 평균 속력이나 똑같아야 되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논리로 하면. 그럼 A로 구하나 B로 구해나 똑같아야 된다. 뭐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인데 얘는 3짜리니까 3m이죠. 그렇죠? 거기다 V제곱, 이때 최종 속도를 V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최종 속도 V랑은 얼마가 되냐면 이때 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3 mgH니까 3m 여기 3m 이렇게 날려주게 되면 여기 보면 V제곱이라는 게 얼마가 돼요? 여기다 2 곱해주면 그렇죠. 2분의 GH가 된다고. 그럼 최종 속력 V는 루트 2분의 GH야.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지만 평균 속력을 물어봤죠. 처음 속력 역 나중 속력 V니까 평균 속력은 이거의 절반값이죠. 그래서 정답은 평균 속력은 2분의 루트 2분의 GH. 이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그럼 B를 통해서도 한번 구해볼게요. B의 요쪽 최종 운동 에너지 요때 2분의 1자의 질량은 m이에요.
속력은 V로 우리가 가정했어요. 이 V제곱을 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우리 구했잖아. 4분의 1 mg. 아유, 좁다. 좁아. 여기다 좀 여유있게 쓰자. B는 2분의 1 질량 m짜리의 최종 속력 V제곱. 이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구한 값 4분의 1 mgh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요거 2분의 1 m하고 요거 4분의 1 하면 여기 얼마가 됩니까? 2gh가 되지. 그쵸? 2분의gh가 되지. 2분의 gh. 그래서 V라는 것은 똑같이 어떻게 2분의 GH의 루트를 씌워준 거랑 똑같다. 최종 속력은.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이거의 절반 나눠주면 된다. 완전히 동일하죠.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질량이 3m2m이고 A가 P점에서 Q점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10배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런 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운동한 거에 대한 원인은 이 중력이 EMG라는 중력이 예를 들어 S만큼 끌고 왔다 그러면 S만큼 1에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EMG S에 의해서 얘네들 상황을 우리가 적으면 되는데 이걸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하자고요.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갔으니까 감소한 거에 의해서 B라는 애가 점점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했죠. A라는 애는 올라갔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올라갔으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정지했다가 점점 빨라질 거니까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B의 포텐셜 그대로 써주면 돼요. B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다라는 이런 조건이 이게 전체 시스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B의 이제 이 값을 구하기 A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A 가속도는 여기서 운동하는 A의 가속도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B에서 말하는 가속도나 혹은 속도 이런 것들은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에서 구해도 되고 B에서도 구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적용해 보자고.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구할 수 있지. EMG로 얼마큼? EMG 그 다음에 S만큼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S입니다. 됐죠? 그게 운동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10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B의 10 곱하기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얼마가 돼요? 이게 얼마? 10분의 2 mgs가 돼야 되겠죠. 이게 B 운동에너지 증가량이죠. 그래 이거 곱해주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봐봐요. 자, 여기다 쓸걸. 자, BK의 증가량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 mgs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럼 봐봐요. 요게 얼마냐면, 요게 지금 얼마냐면 EMGS로 구했고요. BK의 증가량은 5분의 1 mgs로 구했어요. 두 개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이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비랑 같다 그랬죠. B의 질량은 얼마냐면 2고요. A의 질량은 3이에요.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애가 5분의 1 mgs였으면 3에 해당하는 애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3에 해당하는 애는 10분의 3 mgs가 되면 되겠죠. 맞나? 2가 5분의 1이라고 한다면 3일 때는 x다. 띵띵 해주면은 그렇죠. 네모라는 것은 10분의 3이네요. 됐죠? 그럼 봐봐요. 이 mgs를 가지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쓴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지금 10분의 2니까 10분의 5를 썼지 얘네 둘이. 그럼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여기가 10분의 5니까 10분의 20에서 10분의 5 빼면 10분의 15 10분의 15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15면은 2분의 3 mgs가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다 구한 거예요. 그럼 A의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여기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한 일이 S만큼 한 일에 의해서 이 합력이 한 일에 의해서 여기 쓸게요. 다 지지볶고 많은데 이 합력에 의해서 한 일은 어떻게? 운동 에너지 변하는 것 같죠.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A의 합력은 F 곱하기 S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A의 운동 에너지는 10분의 3 mgs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때 합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F가 3m인 애한테 실제 결과적인 가속도를 곱하고 S만큼 일을 했더니 운동에너지가 10분의 3 mgs가 나오더라 이 얘기거든. 됐죠? 3m 없어주고 S 없어주면 A라는 건 얼마? 10분의 1g예요.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1g가 되는 겁니다. 그럼 B로도 한번 구해볼게요. B로도. 여기도 가속도는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합력, B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이제 합성을 해서 최종 결론적인 합력을 구하면 결과적으로 합력은 F는 ma니까 2m에 똑같아요. 2m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속도 2m짜리의 최종 결론 힘의 효과를 적용해주고 그걸로 S만큼 일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얼만큼 늘었냐면 B 같은 경우는 5분의 1 mgs가 됐다 이 얘기거든. ms 없어주면 2a가 5분의 1 g니까 a는 얼마? 10분의 1 g가 되죠.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 이 쉬운 요 내용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정리해주는 경우가 없었을 거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던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양한 얘기.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수능이나 학평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적용하는 거라서 이걸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업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한 줄로만 이 에너지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정지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A, B가.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메인 원인이 뭐겠어요? B에 의한 중력이 되겠죠. B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얘가 S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B도 여기선 작용하지만 A도 중력이 있거든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A도 중력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BP의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떨어지니까 감소죠. A도 떨어지죠.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이것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한다.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의해서 얘네들이 떨어지는데 B 점점 빨라지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도 점점 빨라지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할 것이다. 끝났어요. 이게 다 된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A 해준 일은 뭐예요? 힘이 해준 일은 뭐의 증가를 말한다? 뭐의 변화를 말한다? 운동 에너지 변화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정지해 있다가 여기까지 V가 됐다면 얘도 0에서 여기까지 V가 됐죠. 질량도 똑같죠. 속력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최종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최종 속도가 V라면 2분의 mv 제곱이고요. m을 왜 이렇게 써? mv 제곱. B에 작용하는 힘이 해준 일도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얘도 0에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늘었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같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자, 보세요. 만약에 B가 없어. 끊어졌어. A만 있어.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 A의 자 B가 없어요. 끊어진 상태에서 놔두면 질질 흘려나오겠죠.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얘가 감소한 만큼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우리 이거 한 거를 똑같이 쓴 거예요. B만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준 만큼 느니까 얘네들의 합은 똑같다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원인이 뭐야? 이게 아니라 뭐야? FS라는 여기서는 F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달려 있냐면 줄이 달려 있죠. T라는 거. T라는 애가 S만큼 일한 거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간의 관계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추가적인 다른 중력의 다른 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장력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운동 방향과 반대죠.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역학적 에너지가 첫 번째는 원래 보존돼야 되는 양에서 얘가 해준 일의 양만큼이 추가돼서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브레이크 작용을 해서 원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 양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얘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게 어떤 경우예요? 로켓을 밑으로 들고 쭉 하는 거, 이거 끌어안고 뛰어내린 경우에 이거 로켓이 추가적인 일을 더해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반면에 요거는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는 건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 뭐야? 낙하산 펼친 거지. 낙하산. 그래서 이 추가적인 이 T라는 애가 공기저항처럼 작용을 해서 그만큼의 원래 생겨야 되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생기는 그 역학적 에너지 전환 관계에서 얘가 일한 만큼이 더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이 안 된다. 그래서 A는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죠? 이거 디귿.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여기까지 좋아요? 어떻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에다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더한 것과 같다.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더해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한 줄로 깔끔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거죠. 수능 문제 여러분 암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없다고. 이거 30초 컷이라고. 한 줄 만약에 뭐 연필을 꼭 써야 된다면 요거 한 줄 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응용을 해서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P에서 가만히 놓은 거예요. 줄 매달린 상태에서. 그럼 쭉 끌려가다가 Q점에서부터 브레이크, F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서 정지한 상황. 그쵸? 그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 같은 문항을 우리가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결해 보면 되죠. 우선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부분을 전반전으로 하고 브레이크가 작용해서 이제 오로지 여기서는 이제 뭐 중력만 작용해서 일로 끌려 내려가는 거고요. 요 Q에서 R까지는 브레이크 F가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걸 후반전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반전 볼게요. 전반전부터. 전반전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 얘에 의해서 원인이. 그쵸? B의 중력에 의해서인데 이걸 뭐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B도 빨라지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요. A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없고 정지했다 점점 빨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됐죠? 후반전을 한번 볼게요. 후반전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F라는 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F, S라는 이제 여기 S까지라고 한번 이걸 S라고 가정하면 이 2를 해가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인은 자 F라는 브레이크가 S만큼 일한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어떻든 느려지긴 하지만 B는 계속 내려가죠. 브레이크 밟았다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후진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속도가 줄면서 가는 방향은 그대로지만 속도가 줄지. 그러니까 B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려가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되죠. 그리고 점점 느려지니까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됩니다. 되겠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요? A는 포텐셜 에너지 지금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아니까. 대신에 느려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된다. 글씨가 감소된다. 이게 완벽하게 전 후반전을 다 해석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에 의해서 어떻든 브레이크가 작용하는데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도 내려가니까 감소하고요. 느려지니까 B와 A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다. 됐죠? 그럼 기억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경우니까 이 경우네요. 전반전만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를 체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A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에 A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합은 좋아요. 여기까지. 중력이 비한 일. 이게 뭐예요? 중력이 비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죠. B의 한 일과 같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 말만 바꿔놓은 거지. 똑같은 얘기.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놓게 되면 이쪽이 우세하죠. 이쪽 중력은 EMG고 여기는 MG니까 결과적으로 이 힘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로 끌려가다가
Q점까지 끌려오다 Q점에서 줄이 끊어진 거예요.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우세하기 때문에 얘는 브레이크로 작용하겠죠. 이때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전반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최종 원인을 하나만 생각해요. EMG에 의해서 나머지들이 다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포텐셜로 표현하자. 그래서 A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A의 포텐셜 감소량에 의해서 얘 점점 빨라지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고요.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양옆으로 운동하니까 변화 없어요. 대신에 점점 빨라질 거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자, C 같은 경우는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C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질 거니까 어떻게 돼? C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될 것이다. 이게 전반전에 대한 모든 에너지 해석입니다.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그대로 풀면 돼요. 자, 그럼 후반전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끊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순간에 지금 얘 B는 후반에 하나 더 지워졌어.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에 얘도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뭐만 작용하냐면 mg라는 애가 잡아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 원인은 뭐예요? 얘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g 만약에 얘가 쭉 끌어 올라가면서 브레이크 어쨌든 올라는 가는 거야.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뒤로 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 올라는 가는데 점점 느려지겠지. 그래서 S만큼 브레이크가 작용하는 mg라는 걸로 S만큼 브레이크가 작용하는 거 올라가는 높이까지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표현을 뭘로 하자?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C가 어떻든 브레이크 작용하는데 올라가죠. 무조건 쌤 올라가면 뭐라 했어? 포텐셜 에너지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브레이크를 잡았어도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니까. 선생님이 기초 그 간단한 걸 왜 했는지 여러분 이해 가죠? 이게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A는 상관없어. 얘는 이제 나가 떨어진 거고. C가 어떻게 돼?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느려지겠죠. 그래서 C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B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느려지니까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이게 후반전에 대한 분석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얘가 기어 올라가는데 힘은 이쪽이니까는 이거 뭐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게 아니야. 무조건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항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그렇죠?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지금 C의 중력에 의한 지금 이게 뭐냐면 문제는 끊어지고 난 다음을 물어보는 거야. 요거.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복잡하니까. 근데 뭐 복잡할 것도 사실 없지만 그 후반전 때 B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요걸 물어봤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하면 이게 그 C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서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을 빼면 된다는데 물리에서는 이렇게 뺀다는 표현을 안 써.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의 합은 C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근데 이걸 진짜 멋있게 이게 제대로 표현하면 어떻냐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C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벌써 여기서 물어보는 게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봤지. 그럼 얘 빼줘야 되지. 그럼 이거 틀릴 가능성 높아. 봐봐. C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더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런 질문에서 이거를 뺀각과 같다. 이게 뺀다는 표현을 안 써. 이건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C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과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의 합과 같다. 이래야지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내용, 이제 여러분 지겨울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반적인 이 지금 에너지, 증가량, 감소량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PQ의 길이와 QR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은 P에서 Q까지는 3mg라는 외력, 바깥에서 우리가 힘을 추가적으로 작용해서 PQ까지를 끌고 왔다가 Q가 되는 순간 C를 놨어요.
그럼 이거 시스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은 쭉 끌고 올라오다가 얘가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중력만 작용하죠. 브레이크 작용,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하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작용해서 점점 느려지면서 여기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쭉 느려지다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놓는 순간 쭉 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멈춘다. 그 얘기. 되겠죠? 그럼 전반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전의 원인은 결과도 이건 중력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써줘야 돼요. 3mg라는 힘으로 요거를 선생님 PQ를 S로 놓고요. QR 길이를 편의상 L로 놓을게요. 자, 표시를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를 S, 여기를 L로 놓겠습니다. 그럼 3mg라는 힘으로 S만큼 일한 거에 의해서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해 안 변해요? 수평 이동이니까 안 변하지.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변화량은 쓸 필요 없고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질 거니까 3mg에서 여기까지 당기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B는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돼요? 끌려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정지했다가 점점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빨라지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되겠어요? 이게 이제 모든 해석의 완료입니다. 색깔을 좀 달리 초록색으로 이쁘게 이렇게 쉽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후반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후반전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힘 F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때는 작용하는 게 mg라는 중력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데 Q에서 R까지 이동하면서 속력이 이제 줄 거란 말이죠. 그쵸? 여기까지 이동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하는 그 거리를 살펴보면 이거 L로 나왔으니까 L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을 하나만 써볼게요. B의 mg라는 중력이 L만큼 이동해서 근데 이걸 뭘로 표현해라?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라. 외력이 아닌 거. 중력이란 건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해라. 그러면 B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중요합니다. 올라가니까 증가량에 의해서 B는 점점 느려져요, 빨라져요. 브레이크 잡는 거니까 B는 느려질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줄 것이고 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해요, 안 변해요? 수평 이동이니까 안 변하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도 느려지니까 어떻게? 줄 것이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와 A의 그러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에 의해서 B와 A의 운동 에너지량이 감소한 거.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합과 같다.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무슨 그래프를 통해서 풀고 무슨 공식을 외워서 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물리를 모르는 거지. 그냥 딱 보고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우리가 이 길이의 비율,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붕 올라가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 이제 처음엔 이렇게 둘이 B하고 A가 여기 있을 때 다 정지해 있었죠. A로만 볼게요. A로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3mg가 작용해서 여기서 V가 됐을 때 그럼 B가 올라왔을 때도 이제 여기가 V가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브레이크가 작용해서 F는 없어지고 여기서 정지했을 때 다시 0이 되는 즉 0에서 V로 갔다가 다시 0이 되는 시스템. 그럼 B도 0에서 V로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올랐을 때 0이 되는 시스템 이거거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전반전을 이용해서 요 부분 S에 대한 관계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S를 풀어보게 되면 요 지금 3mg S만큼 일한 거에 의해서 얘네들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의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거든요. mg라는 힘을 받으면서 S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s가 돼요. 그럼 다 끝났죠.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지만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운동할 때는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비랑 똑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질량이 문제에서 보면 질량이 m과 m으로 동일해요. 그럼 운동 에너지 B도 똑같다. 그러면 3mgs에서 mgs 빼면은 총 2mgs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럼 얘 운동 에너지 얼마? mgs. 얘 운동 에너지 얼마? mg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반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후반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그러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mg로 얼만큼 브레이크를 잡는다? 이제 후반전 여기서부터니까 L만큼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l이 됩니다. 그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인데 잘 보세요. 0에서 V까지 했을 때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냐면 mgs였어요. 둘 다. 그러면 0에서 V까지가 mgs가 늘었다면 V에서 0으로 가는 건 얼마만큼? mgs가 줄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양하고 줄어든 양은 mgs로 똑같아요. 그리고 얘들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 구한 것처럼 얘가 똑같아. 이게 지금 여기 반대로 돼 있네. A가 여기 있으니까 0에서 V에 대한 속력을 가졌을 때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mgs였다면 V에서 0으로 갈 때도 그 줄어든 양도 mgs고 됐죠? 얘가 지금 0에서 V로 늘어나는 게 mgs라면 V에서 0으로 줄어든 양도 어떻게 돼? mgs야. 그러면 mgl이라는 녀석은 EMGS가 되니까 mg를 날려주면 L은 ES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요 길이는 요 길이의 2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요 한 줄짜리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선생님 좀 긴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요 연습, 한 줄로 끝내는 요 연습들, 요것들만 조금 연습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로 푸는 문제들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한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또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